안녕하세요. K아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남복입니다. 오늘은 비대칭 눈썹이 과연 수술로 교정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눈썹이 낮은 경우에 눈썹 하 거상이나 눈썹 위에 절개를 통한 거상이나 내시경 이마 거상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두동뼈, 눈썹뼈가 튀어나온 경우와 아이홀 뼈를 깎는 경우에 눈썹이 처지지는 않는지 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쌍꺼풀만을 만드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지만은 눈 거죽이 피부가 처져서 늘어져 있는 경우에 피부를 절제하는 것을 함께 하거나 주로 할 때는 상안검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상안검 성형수술은 아래에서 피부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눈썹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오히려 쌍꺼풀 수술 이후에 쌍꺼풀과 눈썹과의 거리가 좁아져서 빠꿈한 인상을 갖기 쉽습니다. 피부가 늘어져서 시야를 가리는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반사적으로 눈썹을 치켜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의 눈썹보다 보이는 눈썹은 위에 위치해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상안검 성형술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자르게 되면 시야가 좋아지게 되고 눈썹은 더욱 내려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상안검 성형술로는 눈썹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각도를 조절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눈썹 하거상은 말 그대로 눈썹의 아래를 절개해서 눈썹의 아랫부분에서 여분의 피부를 잘라 올리는 것이죠. 낮은 눈썹은 위로 밀어 올려서 골막에다가 꿰매서 그 위치를 고정하는 것이고, 눈썹 상거상은 눈썹 위에 부분을 잘라내고 눈썹을 올려서 고정하는 것인데 두 가지 다 유지가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 반년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풀려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눈에 띄는 힘이 남게 되고요. 효과는 다시 사라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는 눈썹 비대칭을 교정하거나 기울기를 고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눈썹의 짝짝이, 비대칭을 교정할 때는 눈썹을 아래로 내리누르는 근육, 눈썹 내림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찌푸리는 추미근, 비근근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것을 잘라서 눈썹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 힘을 억제해 주는 것이지요. 제거해서 눈썹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고요. 내리누르는 힘을 없애고 또 그 거리를 실질적으로 넓혀줌으로 해서 영구히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는 수술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시경을 통해서 눈썹 비대칭을 교정하는 경우에는 눈썹을 내리누르는 근육을 자르고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를 실질적으로 넓혀주기 때문에 교정의 효과가 매우 정교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썹의 비대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찌푸림이 심한 경우에 눈썹의 안쪽이 낮고 바깥쪽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지요. 강한 인상을 만들기 때문에 수평에 가까운 일자 눈썹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눈썹 기울기를 근육의 조절을 통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통해서 눈썹 기울기를 맞추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도타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술이 좀 용이한 겁니다. 고정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정 자체의 수술이 간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도타인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꽤 큰 절개선이 필요합니다. 보통 2cm 정도의 길이의 절개선이 필요하고요.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직접 고정할 때는 1cm 정도의 길이면 충분한 것에 비교한다면 엔도타인을 사용할 때는 비교적 큰 흉이 두피에 남게 되겠죠. 또 엔도타인 자체가 흡수는 된다 하더라도 이물이기 때문에 그 이물로 인한 이물 느낌이 꽤 드신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자체가 부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도타인을 고정한 부위가 한동안 튀어 올라와 보이게 되고 또 만져지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눈썹의 기울기를 조절한 그런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부와 양쪽 가에 3점을 고정해서 유지가 잘 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엔도타인은 보통 2개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썹의 기울기, 즉 각도를 조절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도타인의 단점들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뼈에 작은 구멍을 내서 직접 두피를 고정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작은 절개 3개만을 통해서 3점을 고정할 수 있는, 즉 눈썹의 기울기를 교정한 것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엔도타인보다는 직접 고정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하는 이마 거상 수술에는 비대칭 눈썹, 또 눈썹의 기울기 교정 이런 것들을 항상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거상 외에도 이마에 볼륨을 살려주는 볼륨 이마 수술, 필요한 경우에는 눈썹뼈, 아이홀뼈를 깎는 그러한 뼈 절삭술을 함께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은 우리 병원에서는 항상 눈썹의 위치가 다르면 이것을 맞추는 비대칭 교정, 눈썹의 기울기까지도 어느 정도 환자분들의 디자이어에 맞춰서 기울기도 교정하는 그런 것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이 부분이 눈썹뼈가 되겠습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이 모델에서처럼 약간 정도 돌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거의 돌출이 되어 튀어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예쁜 모습이지요. 또 아이홀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눈썹뼈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썹뼈가 발달하게 되면 아이홀뼈도 같이 따라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아이홀뼈가 발달하면 이 부분이 튀어나와 수북하게 보이게 되고 강한 그런 인상을 보이게 되죠. 이 2가지 뼈가 튀어나오는 것은 남성 성층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줄어든다면 좀 더 매끄럽고, 여성의 경우에는 동그란, 또 아이홀뼈가 없다면 좀 더 눈그릇이 넓어지고 시원한 눈그릇을 갖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상을 하는 경우에 눈썹과 헤어라인이 같이 한꺼번에 한 유니트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눈썹과 헤어라인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전두동을 절삭하면 피부에 여분이 혹시 많이 남지 않는지 이거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도 하는데, 전두동이 없어진 만큼 이마의 중간 부분에 볼륨을 또 살리기 때문에 피부에 여분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상쇄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마에 피부에 여분이 그렇게 남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피부는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요철이 발생하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눈썹뼈나 아이홀뼈를 절삭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두동뼈의 두께를 모두 확인하고 예측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지요.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면서 조심스럽게 조금씩 절삭을 하기 때문에 오버해서 절삭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너무 절삭되거나 그런 염려는 없겠습니다. 뼈가 마사지를 통해서 풀어진다거나 눌러서 들어간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해서 하다 보면 뼈에 골막의 자극이 과다하게 가해지게 돼서 뼈가 더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복된 압박으로 인해서 피부나 연부 조직들이 손상되고 2차적으로 흉 조직이 생기게 돼서 더 올라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쪽만 눌러서 더 많이 발달하는 비대칭이 잘 발생하기 때문에 누르거나 마사지하거나 해결하시지 마시고 수술을 통해서 교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두동 뼈와 아이홀 뼈를 깎은 전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전두동 뼈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또 아이홀뼈 절삭술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사진을 보시면 전두동이 돌출되는 것, 즉 눈썹뼈가 돌출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뼈가 돌출이 되면 그 위에 그늘, 고랑이 생기게 되겠죠. 눈썹 아래 외측을 보시면 수북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아이홀뼈가 또 튀어나오면 눈의 그늘이 더 지고 안와의 모습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강하고 좀 답답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절삭을 하고 난 그러한 모습입니다. 둥근 이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마의 중앙부가 올라온 것은 눈썹뼈를 깎아 낮춘 것뿐만 아니라 눈썹부에서 이마로 살을 밀어 올려서 재배치해서 채운 겁니다. 즉 우리의 볼륨 이마 수술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마 중간에 꺼진 부분은 볼륨을 살려 올리고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전두동 부위는 깎아서 낮추면 이렇게 매끄럽고 둥근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이홀뼈를 깎고 났더니 눈 두덩이 수북한 것이 없어지고 눈의 그늘이 많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밝고 선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수북하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안와 지방, 흔히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 제거가 가능한 지방이지요. 이것이 많은 경우와 눈 두덩이 살이 많은 경우, 눈 두덩이에 아이홀뼈가 튀어나온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와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 아래, 즉 아랫눈 거죽을 좀 누르면 밀려서 상안검부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수북하게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안와지방이 많은 겁니다. 눈 두덩이 살이 많아서 수북한 것, 그것은 대부분이 아래쪽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눈두덩이가 수북하거나 위쪽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눈두덩이를 잡아보면 됩니다. 이게 두껍게 만져진다면 눈두덩이 살이 두꺼운 것이지요. 그게 만약에 두껍게 만져지지 않는데 눈썹 아래에 눈두덩이가 볼록하다면 그것은 뼈가 되겠습니다. 아이홀뼈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눈두덩이를 손으로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문질러 보신다면 그 뼈가 느껴지실 겁니다. 피부 바로 가까운 데에서 돌출이 되는 것이 만져진다면 눈두덩이가 수북한 이유가 아이홀뼈가 발달해서 수북한 것이 되겠습니다. 눈이 꺼지는 것은 고랑이 지는 것이지요. 그 밖으로는 눈 그릇 언덕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눈그릇의 언덕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눈 고랑이 더 깊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꺼진 눈 고랑을 지방 이식 등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눈을 더 수북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눈 거죽을 유지하면서 꺼진 눈을 개선하고 싶다.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원인이 되는 울타리, 즉 주변 아이홀뼈를 낮추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눈 고랑이 덜 깊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눈이 꺼져 보이는 것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리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 눈썹의 비대칭에 대한 교정 방법, 눈썹의 기울기의 교정, 전두동 뼈, 눈썹뼈, 아이홀뼈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떤 미용의 개선이 되는지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거나 문의를 주신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아트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남복이었습니다.